자, 이번에는 23년 3회 전기산업기사 필기에 있어서 회로 이론에 대한 수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Z0에 흐르는 전류가 0A가 되기 위한 각 임피던스의 조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여기 주어진 이 브릿지 회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실상 이 가운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조건은 우리가 평형 조건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걸 떠올리면 평형 조건은 각 대각에 있는 임피던스의 곱은 서로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Z1 곱하기 Z4는 이렇게 곱한 거 Z2 곱하기 Z3와 같으면 평형이 되더라. 그래서 이에 대한 항목을 고르면 답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접지 3상 Y 부하의 각선에 흐르는 비대칭 각 선전류를 I, A, B, C라고 할 때 선전류의 영상분 I0는? 하고 물었습니다. 결국은 영상 전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거를 묻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상 전류는 과연 어디에만 흐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챙기기로 이렇게 챙깁니다. 이 영상 전류는 접지선 내지 이 접지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중성선, 여기에만 흘러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접지식에 있어서는 영상 전류가 흐르지만 비접지식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더라. 맞습니까? 근데 지문에 보시면 얼씨구 Y 부하긴 한데 비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회로에 있어서 영상 전류는 에헤이 0이 되겠네요. 끝이죠? 왜? 요 선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흐를 수 없으니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상의 임피던스가 요렇게럼 되어 있고 부하 전류가 요렇게럼 될 때 이 부하의 선간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히 회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거하면요, 각상의 임피던스가 16 더하기 j2의 12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10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순간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상에 나타나는 전압, 즉 상전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Y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선을 타고 흐르는 전류인 선전류나 상에 흐르는 전류인 상전류나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같은 관계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상전압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상전압은요, 당연스레 상전류와 그리고 각상의 임피던스의 크기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취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니까 벡터 합으로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실상 이놈을 계산하시게 되면 25m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 넣겠습니다. 선전류는 선전류래. 상전류는 10A이고 임피던스 크기는 20입니다. 그러면 상전압은 200V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값은 선간전압이 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에 의거하면 Y결선에 있어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에 있어서 그 크기가 어떻다? 루트 3배 크더라. 맞습니까? 물론 위상까지 고려하면 이 친구의 위상이 30도 앞서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보기를 봤을 때 크기만 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친구를 넣겠습니다. 즉 200 루트 3 계산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 이놈의 값 자체가 346.4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에 여러 콜롬의 전압을 가할 때 여러 콜롬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이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은 몇 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시로값 곱하기 전류의 시로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해주면 됩니다. 그치요? 특히 이때 이 세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압과 전류의 의, 상, 차를 의미하죠. 다 했으면은 전압의 위상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이더라.
그쵸? 그럼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각각의 전압과 전류가 극좌표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극좌표 형식은 그 값에 대한 크기와 그 다음에 위상으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0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압의 크기. 다르게 말하면 전압의 무슨 값? 시로값. 그럼 이때 5는요, 전류의 시로값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놓겠습니다. 전압의 시로값 100 넣고요. 전류의 시로값 5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해놓고 세타 값에다가 위상차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전압의 위상은 45도예요. 맞습니까? 근데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15도입니다. 그럼 위상차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상 둘에 있어서 위상차는 얼마가 난다? 60도만큼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60 이렇게만 넣어서 계산기 두드리면 끝나겠죠.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으면 250W라고 하는 유효 전력값 다르게 소비 전력값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값 인덕턴스 값이 주어져 있는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에 의거하면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R분의 L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것만 그대로 넣으면 끝나겠네요. 자, 일단 10mH니까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취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식 정리하게 되면은 이놈의 결과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세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답안은 3번 되겠다. 그치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삼상불평 전압에서 영상 전압이 요렇게롬 그리고 정상 전압이 요렇게롬 역상 전압이 요렇게롬 주어져 있다면 전압의 불평율은 몇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압의 불평형률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정상분 분의 역상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00% 넣어줘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지문에 주어져 있는 정상분 60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역상분 300 넣어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하면 50%가 나올 것이야. 해서 답은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4단자 안망의 영상 전달 정수 세타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친구에 있어서 그 관계식의 형태부터 떠올려 봅시다. 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ln.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루트 B, C 카드를 쓰는 아들이 있다고요. 어쨌든 이 값을 도출하려면 이 회로에 있어서 4단자 정수 A, B, C, D 값을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행렬 관계를 가지고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히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이 회로에 4단자 정수 어떻게 뽑아내면 편합니까? 각 임피던스를 단일 개수의 임피던스 회로로 분리해서 행렬을 세우면 좀 편해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를 1번 회로, 여기를 2번 회로라고 놓으면 1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렬 임피던스만 존재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렬 관계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회로. 2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병렬 임피던스 하나가 있는 단일 임피던스 회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이 자리는 실적으로 이제 어드미너스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는 아마 다들 기본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 행렬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 A 값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앞에 A는 행과 열 계산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4 해서 5분의 9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B 값은 다시 앞에 있는 행, 뒤에 있는 열 연산하게 되면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자리에 있는 값은 아래쪽에 있는 행과 뒤에 열 연산하게 되면은 5분의 1이라는 값을 D 자리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놈을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4단자 정수 A, B, C, D는 5분의 9, 4, 5분의 1, 1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요. 슝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ln
자, 루트 B 값은 4죠. 그 다음에 C 값은 5분의 1입니다. 더하기 루트 A 값은 5분의 9요. D 값은 1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으면 끝날 겁니다. 계산기에 넣으면 이 전체 값 자체가 루트 5로 나올 거예요. 즉, 이놈의 결과를 표현하면 ln 루트 5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2번 이렇게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대칭 삼상전압이 공급되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각 계기의 지시값은 다음과 같대요. 자, 여기 요놈과 같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유도 전동기의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조건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유효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실상 이 두 개의 전력의 값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유효 전력을 간단하게 이 두 놈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전력계법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저는 요 놈을 와트 기준으로 좀 표현할게요. 그래서 W는 811와트, W2는 1989와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니까 2800와트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피상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전압계와 전류기의 지식값 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상 이 전압계 같은 경우에 설치된 위치를 보시면 선과 선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자, 전류기는 선 중간에 걸려 있어요. 즉, 이 전압계가 지시하는 값은 실상 선간전압, 이 전류기가 지시하는 값은 선전류값이 될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삼상 피상 전력을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루트 3 VL IL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간 전압 자체가 200 될 거고요. 선 전류는 10이 될 거니까 간단하게 지금은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필요한 역률을 구하기 위한 요소는 다 마련이 됐습니다. 역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위에서 뽑아냈던 값을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 때리면 아마 계산기에서는 0.808이 나올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0.81이라는 역률값이 되어서 답은 2번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값 그대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력계법만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치면은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루트 3에다가 전력계 지시값 중에서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전력계의 지시값에 있어서 큰 값은 1989와트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값은 811와트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 2040.36 바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상전력을 계산해 봅시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알기 때문에 이놈을 벡터 합치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니까 계산기에서는 3464.54 볼트 암페어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럼 다시 역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해봅시다. 그럼 요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3464.54분의 2001에 맞죠? 요 친구 2800.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기에 두드리니까 얼씨구나. 계산기에서는 위에 방법으로 했을 때와 똑같이 0.808을 뱉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사적으로 0.81이라는 역률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어쨌든 답은 2번 똑같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지문을 보면 그림과 같은 순장으로 된 회로에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R 값은, 얘 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조건 자체가 이 값, 이 값, 이 값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어쨌든 대칭 삼상 전압을 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선에 작용하는 저항값이 모두 같으면 각생 흐른 전류값이 같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해석이 조금 애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를 y로 환산해서 환산이래. 등가 변환해서 해석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일단 바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만 조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 그림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얘가 10, 10, 30이 됩니다. 실상체가 앞서 다른 회차의 보급 문제 해설을 할 때 이 yΔ 등가 변환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쓰는지 상세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있어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가지고 y 형태 꼴로 바꾼 RA, RB, RC 값이 필요해요. 그럼 실상 이 RA 값, RB 값, RC 값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싹 다 합한 거, 즉 10 더하기 10 더하기 30. 얘도 똑같겠죠. 그럼 실상 이제 모든 분모 값은요, 50, 50, 50이 될 겁니다. 이제 분자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 RA 값을 구하려면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겹쳐 놓았을 때 여기 RA죠. 즉 RA 인접한 두 개의 값의 곱을 분자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 해서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B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똑같이 투영을 시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 값에 인접한 거 두 개 곱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과 30의 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300. 자, RC 값도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게 되면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려면 이 분자에다가 인접하는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넣으면 되더라. 그럼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놈을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2, 6, 6옴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쨌든 이 y로 변환을 했을 때 이 값이 2옴이고요. 이 값이 6옴, 6옴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A, 자 지금 여기가 A 위치죠. R옴의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어쨌든 각선에 있어서 작용하는 저항이 같으면 된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자 보세요. B선 같은 경우에 전체 저항이 6옴입니다. C선 같은 경우에도 6옴이에요. 그러면 이 A선도 전체적으로 6옴이 되면 되겠네요. 근데 애초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저항이 2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 4옴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이 R값의 답은 4, 요 놈이 되겠죠. 이어서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덕터스가 1힐린 코일에 이 전류가 흐른답니다. 이때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관계식이 될 겁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W는 2분의 1 Li 자승하, 그렇죠? 이와 유사한 게 이런 게 있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W는 2분의 1 C바 자승하. 그래서 이 두 개는 실상 한번 틀어놔 놓으면 절대 안 까먹는 식 중에 하나죠. 2분의 1 Li 자승, 2분의 1 C바 자승. 자,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얘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이 인덕턴스 값은 애초에 1헬리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류값이 필요하네요. 근데 여기서 실상 이 수식관계에 있어서 이 전류는 무슨 값일까요? 자, 정확하게 따지면 이 전류값은 무슨 값이 된다? 전체 전류의 실효값이 됩니다. 요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지문을 보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이 외형파 전류 값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놈에 있어서 실효값을 일단 뽑아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 성분의 실효값을 벡터 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이 없네요. 이거 무슨 성분이요? 직류분.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값에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인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다르게 말하면 뭐 쉽게 뭐 고주파 성분 혹은 기온파 성분이 있을 때에는 이놈의 시료값 뭐만 챙기면 됩니까? 이 앞에 있는 이놈만 챙기면 되죠. 왜? 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이 사인 함수 앞에 a는 전체 값은 최대값이고, 그렇죠? 이 최대값에다가 루트 1을 나눈 게 시료값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앞에 루트 1을 떼고 요거 5, 요거 10 이것 자체가 각 요소에 대한 시료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이 친구의 값이 5 루트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 값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2분의 1, L 값이 1 헬리오, 전류 값이 5 루트 6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계산기 한 번 더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75 줄이라는 결값을 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메가 t가 0에서 파이까지는 전류가 20A 값을, 그리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0A 값을 갖는 파형을 풀이의 급수로 전개를 할 때 직류분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체크를 할게요. 뭘 물었다? 직류분을 물었다. 그렇죠? 야, 이거 뭔데? 보니까 이거 뭐고? 풀이의 급수로 전개를 한대. 우와, 모르겠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예 몰라 찍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기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 실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직류분이요. 직류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직류는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파형에다가 일정한 값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일정한 값? 결국은 이 일정한 값은 이 전체 파형에 있어서 무슨 값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균 값입니다. 그쵸? 간단히 말하면, 자, 얘를 절반으로 쪼갭니다. 이 놈을 여기다 톡 붙이면 이렇게 채워지겠죠. 얘도 똑같이 톡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일정한 직선적인 값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곧 뭐다? 직류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직류분은 곧 평균값이다. 끝입니다. 아시겠죠? 친절하게도 지금 보면 딱 이렇게 사각 형태의 파형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형 반파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실상 이런 놈이 있어서 전체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절반만 채워주면 되겠네. 그래서 20에다가 절반을 취하니까 전체 평균값, 즉 직류분이 얼마가 될 것이다? 10A가 될 것이다.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요 꼬라지 딱 나왔죠? 그러면 직류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값을 절반으로 취하면 된다.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를 보시면 어느 회로에 이런 전압을 인가하면 이런 전류가 흐른대요. 이 회로의 역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복소 전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복소 전력.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전압도 복소수로, 전류도 복소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복소 전력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전압의 복소수 값에다가 전류를 공액을 취해서 곱하는 방식, 요걸 많이 씁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120 더하기 j2의 90, 그리고 전류는 공액을 취할 거기 때문에 3 마이너스 j2의 4 되겠네요. 요거 계산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실상 계산기에 넣으실 때에는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값을 계산기에 넣으면 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720 마이너스 210i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바꾸면 720 마이너스 j의 210 볼트 암페어예요. 그럼 요 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720은 유효 전력량, 210은 무효 전력량.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역률입니다. 우리가 전력값 요소를 가지고 역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비상전력의 크기분의 유효전력의 크기요. 맞습니까? 그러면 유효전력은 그냥 720 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비상전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요거 벡터 합치하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저는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720제곱 더하기 210제곱. 그렇죠? 물론 이 꼬라지나 자 분모만 따집니다. 루트 720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10제곱이나 똑같은 꼬라지죠. 그렇죠?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니까.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요. 요 기준으로 바로 계산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으시면 아마 계산기에서는 0.96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복소 전력을 가지고 역류를 계산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피던스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실상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임피던스를 가지고 어떻게 역률을 구할 수 있을까? 자,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률 코사인 세타에 있어서 이 세타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압의 위상을 세타 V라고 하고 전류의 위상을 세타 I라고 하면 이렇게 차가 되는 게 곧 뭐가 된다? 세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재미난 게도 요거를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임피던스에 대한 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상이 이 세타 값과 같습니다. 자,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죠. 자, 여기 전류의 복소수 값과 전압의 복소 값이 있는데 얘를 편의상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전압 크기에다가 전압의 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상 우리가 다시 쓰면은 I분의 V 같은 경우에는 이 임피던스에 있어서 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 위상은 요거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이 임피던스 복소수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임피던스의 크기에다가 임피던스에 대한 각도가 될 겁니다. 위상이 될 거예요. 근데 결국 얘들이 같은 꼬라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피던스 기준으로 이 스타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곧 뭐가 된다? 전류 전압의 위상차가 된다.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의 위상을 뽑아내면 얘를 그냥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역률을 또 도출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파란색을 가지고 요 아래쪽에 별도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체 우리가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류와 전압의 복수 형태를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120 더하기 일단 계산기에 넣는다라고 치면은 90i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3 더하기 4i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으시게 되면 계산기에서는 막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5분의 144 마이너스 5분의 42i요.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형태는 복잡형 형태인데 얼씨구 직각좌표 형태로 나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화면이 떠 있는 계산기 상태에서 우리 Shift 2 누르고 그리고 3을 누른 다음에 는 버튼 눌러주면 끝나죠. 요 과정을 밟아보시면 인원값이 극좌표 형식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형태를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30에다가 위상은 마이너스 16.26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임피던스 크기는 30이고 임피던스에 있어서 위상은 마이너스 16.26이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세타 값은 다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고요. 자, 일단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좀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역률은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마이너스 16.26도요. 자,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시면 우리가 앞에 방법으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0.9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답은 3번요. 그래서 실상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렸는데 혹시나 시험장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두 방법 중에서 편하게 느껴지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 시원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